알아두면 쓸모있는 토지보상 정보 세 번째 시간 법률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오늘은 하남도시공사 하남교산신도시의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윤서용 변호사님 모시고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법률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이한의 윤서용 변호사입니다. 우선 저희 법인은 이제 서초동에 주사무소가 있고요. 지금 하남시청 앞에 분사무소가 있는 법인으로 건설 부동산 이제 전문 로펌입니다. 저는 현재 하남도시공사에서 하남 시민들을 위한 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남 시민들을 위해서 법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지난 시간에는 토지보상 절차에 관해서 감정평가사 편으로 1편, 2편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법률편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 어떤 부분을 변호사님께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정보를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 변호사의 경우는 이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 이제 보상 금액이 이제 정해진 이후에 그 협의 취득, 수용 재결, 그 이후에 이제 그걸 다투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남 시민들을 위해서 법률적으로 아주 다양한 정보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이후를 담당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감정평가 이후에 협의 취득부터 이 법률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이 협의 취득이 정확히 뭔가요? 예. 협의 취득이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낸 이제 보상 금액을 평균한 금액을 이제 소유주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협의 보상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소유자들과 사업 시행자가 30일 이상의 기간을 동안 이제 그거를 협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 이제 협상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소유자들이 그 금액을 받아들일지 말지의 네. 협상이고요. 만약에 이걸 소유자들이 불만이 없이 받아들여서 이제 협의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은 일반적인 사법상 매매와 똑같은 성질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협의 기간이 왜 꼭 3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래도 뭐 딱 그건 법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대부분 30일 안에라던가 뭐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30일 이상 그거는 기간 동안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라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그런 걸 무시하고 짧게 협상을 했다는 이유로 바로 뭐 수용을 간다든가 이러면은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네, 그렇군요. 굉장히 좀 그 부분이 특이하게 느껴져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협의 취득이라는 게 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의 협의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소유자가 반드시 협의 취득에 응해야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의무는 전혀 없고요. 만일에 금액에 불만이 있으시면 이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이제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수용 재결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수용 재결 절차에서 다시 보상금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그 협의 취득에 반드시 응해야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응하지 않았을 때 뭐 불이익 같은 건 없을까요? 이것도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협의 취득하는 게 훨씬 사업 진행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 협의 취득에 응하는 소유주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센티브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이주자 택지에서 그 이주자 택지를 배정받을 때 1순위에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가진 사람이 협의 취득에 응하는 경우에는 협의 양도인 택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협의 취득에 응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응하면은 인센티브, 오히려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이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주자 택지 배정 시 1순위로 배정이 되거나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배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주자 택지는 무엇이고 협의 양도인 택지는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주자 택지는 일단 거기에 이제 주택
가지고 거기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한테 이제 그 다시 살 수 있는 대체 택지를 이제 공급해 주는 것이고요. 협의 양도인 택지는 이제 이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계셨던 소유자들에게 이제 그 협의 취득에 응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공급하는 대체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복해서 적용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격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의 경우는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주거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 조성 원가에서 생활 기본 시설 설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을 하고요. 이제 협의 양도인 택지는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인데 이제 보통 수도권에서는 감정 평가 금액으로 이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주자 택지도 1순위, 2순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추첨.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추첨을 잘 받는 팁 같은 것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운인가요? 그거는 뭐, 그 팁은 뭐, 저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냥 운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것과 보상 금액을 잘 전략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협의 취득에 응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추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주자 택지와 협의 양도인 택지는 무엇인지 차이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의 취득 부분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수용 재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감정평가사 편에서도 그 수용 재결이 얘기가 나와서 그때 살짝 짚어보기는 했었는데 변호사님께서 법률적으로 보는 수용 재결의 의미 어떤 걸까요? 이제 수용 재결은 어떻게 보면은 재산권을 뺏는 행정 절차예요. 그래서 이게 행정 처분인데 이제 협의 취득이 안 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에도 재산권 보장도 있지만 수용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토지수용법에서 이런 수용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미 협의 취득이 안 되는 토지 등을 대상으로 이제 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시행자가 수용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다시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보상금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수용 재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네, 수용 재결의 의미 법률적으로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용 재결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결론은 이것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그 협의 취득을 하게 되면은 사법상 매매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이 일을 한 토지나 이제 지작물에 대해서는만 수용 재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수용 재결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아까 살짝 설명을 덜 드렸던 것 같은데 수용 재결을 하게 되면 이제 처분이 나오고 그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이제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들은 그거를 이전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이런 강력한 행정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수용 재결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용 재결 절차에서 그럼 가장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자기가 그 협의 취득에 응하지 않았던 그 근거들을 이제 많이 쌓아 놓으셨을 거예요. 이제 감정 평가를 한번 받아보셨고 그때 이제 그 의견도 제시를 해보셨을 거고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그 수용 재결에서 감정 평가할 때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수용 재결 절차에서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용 재결을 통해서 보상 금액에도 좀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용 재결 절차로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수용 절차에 대해 수용 재결을 통해서 이제 결정된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면 이의 제기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재결이란 이제 또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계속 재결이 나오고 이의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의 재결은 이제 수용 재결은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결정이고요. 이것을 한번 이제 국가 중앙에 있는 중앙 토지 소용위원회가 다시 한번 보상 금액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근데 이 이의 재결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고요. 임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이의 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재결까지 갔는데도 불만이 있다. 그러면은 역시 다시 이의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소유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이의 재결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이제 수용 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들은 그걸 이전해 줘야 될 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이의 재결을 했는데도 불만이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의 재결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못 받나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수용 재결에서 나온 보상금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의 재결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려는 경우는 그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받을 때 이의 요구라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의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이의 중에서도 지금 이의 요구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의고요. 이제 여기에서 직접 지급받는 경우도 있고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공탁하는 거는 뭐 소유주들 그 요건은 이제 그 사업 시행자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압류가 돼 있거나 뭐 다툼이 있거나 상속인들을 모르는 등 그 요건이 충족될 때 공탁을 하는 경우니까 소유주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일단 유보하고 공탁금이나 보상금을 받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소유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꼭 수령해야 된다. 이 부분 꼭 유의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의 재결이나 행정소송 시에 이 소송 과정에서도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방금 말한 대로 그 수용 재결을 통한 보상금을 꼭 이의를 유보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가 가장 중요하고요. 둘째는 이제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수용 재결서를 이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 기간은 법적으로 딱 고정된 기간이라 이걸 놓치시면은 이의 재결을 받지 못하거나 판결 자체를 아예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수용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또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거는 딱 기간이 있는 거니까 기간을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소송하면요, 행정소송도 대상이나 뭐 상대방이 있잖아요. 대상은 누구고 상대방은 누구로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이 수용 재결이나 이의 재결은 행정처분을 한 기관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토지수용위원회거든요. 근데 대부분 소유주들은 이 행정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은 거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부분 보상금 증액만을 원하거든요. 근데 이런 소송은 행정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사업 시행자, 쉽게 말하면 LH 상대로 제기하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불편한 법률 용어로 말씀드리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LH 상대로 제기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토지보상법에서 행정소송은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오늘 협의 취득부터 뭐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소송까지 너무 많은 개념을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이제 행정소송의 본격적인 절차부터 또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2부에서 다시 이어가 볼까요? 네,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2부 행정소송 절차부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